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연방법원이 어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세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9개 시 그리고 카운티가 소위 성역 도시 Sanctuary City를 표방하고 나섰는데 불법 이민자 추방 업무에 우리 시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법무부가 그러면 연방기금을 그대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시 등이 제소를 했는데 연방법원이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방기금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라고 임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이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자는데 왜 지역의 시에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정부가 지역 도시에게 그랜트 마니를 주는데 왜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법률, 정치, 그리고 가치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과 이유, 또 지역 시와 카운티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anctuary City라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Sanctuary 그러면 성소, 성역 그런 의미인데 지역의 시 또는 카운티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 색출 또는 추방 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유래는 중세시대 때 법이 교회의 권한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인의 비호권을 가지고 은신처 또는 피난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래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등 이민자들이 많은 도시들이 이 성역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 추방 업무에 우리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전원 추방, 멕시코의 장벽 쌓기, 그런 주장을 계속 펴왔고 이 도시들의 반발에 대해서 대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방정부가 주는 돈을 주지 않겠다 하고 시 카운티에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샌프란시스코라든가 산타클라라 카운티 이쪽에서 이것이 부당하다 하고 제소를 하게 되는데 어제 연방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가 연방의 기금을 지급 중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임시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모두 당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카고, 쿠카운티도 성역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덕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판결, 즉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과 관련해서 시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연방기금 지급을 중지하지 못한다 하는 판결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의회가 일단 인준한 Federal Spending, 연방 지출에 토를 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불법 이민 업무에 저항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 돈을 무기로 사용하겠다 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세금 돈을 가지고 도시를 위협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 즉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판결입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도시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달러가 안 나간다고 하면은 지역에 예산을 짜는데 또는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예산을 시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관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모호하고 범위도 모호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성역 도시라는 정의도 불분명하고 돈을 안 주겠다는 항목도 불분명하고 법무부와 DHS의
그랜트 마니를 안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얼마인지 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부 쪽에서는 일단 항소를 한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소를 하면은 그 항소심이 바로 제9지구 항소법원이 됩니다. 이 법원은 전국적으로 진보적인 판결을 자주 하는 법원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낭패를 봤던 그 트래블 밴, 모슬렘 국가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이것을 기각시켰던 바로 그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항소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날지는 장담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민과 관련된 행정명령 3번이나 법원에서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예산 대결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는데 멕시코 장벽기금 그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생츄리 시티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불법 이민자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고 국경을 침입한 사람들인데 시리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리와 카운티들은 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연방 이민국의 경찰에 협조를 하라는 것인데 우선 시와 카운티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공공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선 임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둑을 잡고 강도를 잡고 교통법규를 지키게 하고 이것이 우선 업무인데 우리는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또는 각종 정보 등을 연방정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자칫 이 로컬 폴리스가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또는 용의자들에 대한 신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범법자 또는 용의자 또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가 절도, 강도, 살인 이 범죄를 처리하는데 시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위 그 value, 가치관의 얘기인데 라머 매뉴얼 시장의 말입니다. 이 가치관이 연방정부와 상충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시카고는 이민의 도시고 당연히 이민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가치관도 다른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이민 문제, 이 드리머들, 어릴 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 의지로 범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산 가족을 양산하면 어떡하느냐. 이것은 반대한다. 이제 그런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카고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하려면 하시오. 그러나 그대들의 능력으로 하시오. 우리 힘은 빌려줄 수 없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돈, 우리 몫은 우리가 좀 챙겨야 되겠소. 그런 주장입니다. 라머 매뉴얼 시장이 어제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우선 판결에 동의한다는 것과 앞으로 연방의 시도가 위헌적이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 당사자인 샌프란시스코시 이 법무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월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처사였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관련한 공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 추방과 관련해서 시리에 대한 벌칙 부과도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중지가 됐고 모슬렘 입국 금지 2번이나 법원의 거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는 예산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쌓기 그 건설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은 어제 성역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금 지급 중지 조치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의회가 인준한 지출 항목에 조건을 추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한 성역도시들은 이 판결에 환영하고 있고 트럼프 측은 항소할 예정입니다. 어제 판결은 이민과 관련된 법원의 세 번째 거부 판결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임박했는가? CNN이 오늘 임박했다, 아니다 양측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정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기에 제6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오늘 상원의원들에게 북핵 위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원의원 전원을 화이트하우스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무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등이 북핵 위기에 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무역전쟁 제1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WTO는 어제 튜나 교역과 관련해서 멕시코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게 목재 관련 교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원의 정부감시소위원회는 그가 러시아 그리고 터키 등으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법이 밝혀질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감세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기업세를 35%에서 15%로 감세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세율 적용 단순화를 위해서 10%, 20% 그리고 25% 세율로 분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연방법원의 성역도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우현 사실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쿡카운티도 이 성역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2019년도에 다운타운 미시간 애비뉴에 대형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이 매장은 단순 판매뿐 아니라 커피 조리 과정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의 크기는 4층 43,000 스퀘어풋,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오늘 새벽 하이웨이 총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아이젠하워 익스프레스에서 드라이브바이 슈팅 사건이 있었습니다. 킬러 웨스트 가필드 파크 지역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78도,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52도, 금, 토, 주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입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59도, 토요일 47도, 주일 56도입니다.